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저 혼자 얘기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해도 어르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와 뭐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쌍방향 TV 보시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TV 보시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죠. 그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줌 프로그램도 생방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채팅창보다도 서로 간의 화상통화를 명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겁니다. 왜? 채팅으로 내 의견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혹시 강의하다가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좀 크크 이런 뭐 댓글도 남겨주시는 것도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닐까. 저도 좀 재미있으면 그만큼 또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귀퉁이 우측 하단에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저 소개를 잠깐 좀 드리면요. 저는 지금 온라인 쪽의 업무를 약 17년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대학교에서 이비즈니스 쪽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파트는 소상공인하고 중견기업 정도의 컨설팅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 3년 정도, 3년에서 7년 정도는 6차 산업 분야를 지금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어민 쪽이요. 6차 산업 전문 코치로 등록을 해서 6차 산업 분야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도 좋은 기회로 이제 제대군인 지원센터 멘토로 지금 선임이 돼서 추천이 돼서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런 업무 분야 속에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심 없이 말씀을 좀 특히 이제 온라인 분야 파트에서 물론 이제 오프라인의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면 뜨니까 혹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통 분야에서 진행을 하니까 좀 참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끝날 때쯤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일러드릴 겁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댓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턴팅이 있거든요. 그쪽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강의를 시작할 때 항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자,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부분의 질문을 좀 드려봐요. 왜냐하면 사자나 호랑이는 두 마리 다 제왕이에요. 하나는 초원의 제왕이고 하나는 들야산의 제왕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그들이 싸운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자와 호랑이가 사는 방법을 우리는 빨리 체득을 해야지만이 목표된 즉 사업의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체득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 싸움을 어떤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겠죠. 왜? 그들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자기들의 중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분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야산이나 좀 산에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경쟁성이 호랑이 이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산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많이 하고 들에서는 개활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환경상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협업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개별적인 사업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나요? 지금 안 나오나요? 지금 댓글상 화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황대동님 화면 나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화면 안 나와요? 잘 나오는데 왜? 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요. 그렇게 자꾸 저희 하시면 진짜 불안해서 못하겠어. 자, 우리 본 강의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환경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역들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즉, 호랑이와 사자가 있을 때 호랑이의 환경과 더불어서 그들의 사는 라이프 사이클, 행태 또는 생존력. 예를 들어서 그 육식동물은요, 지금 현재 호랑이나 사자는 보통 18년에서 23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7살, 7년 정도 미만이면 아직은 사회적 경험이 없겠죠. 이런 것처럼 자기의 경험성과 상대편 경쟁자의 경험성을 찾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의 얘기를 저는 끄집어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거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력이 굉장히 좋겠죠. 지금은 현재는 설명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딱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할 건가 또는 어떤 업종에서 누구와 함께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접근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창업이란 뭐냐?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거죠. 하도 많이 들었죠.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적 자본주의의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병철 대표와 회장님과 정주영 회장님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전혀 아까 사자와 호랑이처럼 성격이 틀립니다. 또 하나 기반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삼성가는 토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정주영 현대가는 개척 중심의 모험 정신을 많이 하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는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기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업은요 법률적으로 보통 국내에서는요 7년 이내의 기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또 지원이거든요. 지원은요 창업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7년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창업 업력은 3년 이내로 봅니다. 3년 이내로. 이때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안에서. 아이템도 필요할 것이고 자금도 필요할 거고 고객에 응대할 수 있는 마케팅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틀로 잡는 것을 우리 경영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창업가들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열정이라는 거죠. 열정. 굽히지 않는 열정. 더불어서 창의력. 그 다음에 아이템 수용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80년대 이후에 성공했던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뭐 애플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MS. 자,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에 이런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 대표들을 잠깐 표현을 한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런 창의력과 열정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 창업가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응대력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선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 자, 경제적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면 차후에 자영업과 중견기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영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자본율을 따지거든요. 보통 최소한 35%에서 65% 정도의 자기자본력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하튼 재무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2020년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조직력입니다. 자, 팀이에요, 팀. 이제 혼자서 창업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물론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업 구조를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극단적으로는 그 가정기업이 가내 기업일지라도 집안 식구들끼리 협업 구조로 기업적인 면에서 협업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갖춰도 지금 현재의 시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생존율 자체가 창업 초기에는 뭐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는데, 자, 3년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생존율이 30% 미만 형태로 진행. 그만큼 어때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준비도 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 특강을 오늘 할 건데, 특강을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의 생존력을 갖기 위한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50대, 60대가 주인데 점차적으로 40대, 30대 중반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뭐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그만큼 폐업률도 늘어나요. 물론 지금 현재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 달까지 가 데이터를 보면요. 거의 뭐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이 코로나 외부적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요 환경 때문에 요새는 창업을 말립니다. 창업을 말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한시적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는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 창업률과 폐업률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음식업,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 소매업, 숙박업, 이 부분이 창업률도 높고 그 다음 폐업률도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참조 자료들은요, 그냥 보실 수 있도록만 제가 스크랩을 내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면 더 폐업률이 많아지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사업의 전선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업가 분들한테 저희 컨설턴트들이 또는 멘토들이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중장기적 전략을 짜듯이 이런 기획력들이나 또는 도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이 돼요.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봐도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사자 호랑이 얘기도 한 것도 이 기업가 정신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기업가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생존력을 갖는 그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기업가들은 혁신가가 되어야 되고요.
창조가가 되어야 되고 연구자가 되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다. 예전에는요. 자본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자기 경력에 의한 아이템만 좋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다시 계속 개선해내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우리 잡았다시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면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창업을 하시려면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고 예술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 글을 써야 되니까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와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창업에 있어서 그래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생존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가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자본력의 5위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이 기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이유는 경험이나 또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기업가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은요. 한 번씩 진행을 했을 때 무엇인가 결과가 내오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습득할 수 있죠.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투자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외인 영역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65%의 영역층이 창업가들이랍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그 주축을 이룬 그 출신들을 잘 따져보면요. 유대교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쪽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본에 충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고 또 하나 탈무드 교육에 의해서 그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이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좀 한동안 문제가 됐었던 총각내 야채가게라든가 또는 카카오택시도 그 케이스 플랫폼 사업 중에 케이스 중에 하나죠. 또 에듀투페이퍼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쿤인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쿤인은 뭐냐면 차후에 쇼핑몰 속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쿤인은 여러분들처럼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 보급병 출신인데 장교 출신인데요. 그 보급병 할 때 보니까 군인들이 쓸 수 있는 용품들이 뭐뭐뭐 있더라. 그 중에 배낭 있죠, 배낭. 군인 배낭. 지금 이제 군에서 보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보급을 안 해줬죠. 최근에 와서 보급을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한테, 거기 고객은 누구예요? 군인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PX에 납품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 중에 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창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내용은 뭐냐? 실무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자본, 두 번째는 시설 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원,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얘기했었죠. 사람, 마지막으로 아이템. 근데 여기서 보통의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리서치를 해보면 거의 자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는 극과 극으로 해서요. 원자재 아이템, 내가 할 만한 아이템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입니다. 그 창업주가 어떻게 무엇을 해왔고 어떤 모습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마인드가 더 최우선. 거기 안에서 아이템을 찾으셔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자본도 일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믹싱, 복합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수립을 해야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율이 그만큼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창업 자금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소규모였을 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35%에서 65%는 자기 자본으로 진행을 해라.
자기 자본으로. 자, 이때 자기 자본은 일부 집안 간의 자금 있죠? 간의 자금. 이후 보분에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입해서 들어오는 거.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지원이 있고 하나는 융자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자, 지원은 내 사업에 행하면서 쓰고 버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소모성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기관들이라든가 협회 이런 데는 다 지원금이죠.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융자가 많습니다. 대출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대출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자기 자본율 대비해서 35%를 넘으면 또는 35%에서 50% 사이 그 정도를 넘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소규모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자기 자본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고요. 자, 여기를 비켜갈 수 있는 자기 자본율이 아니지만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자, 그 지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기청 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가 좀 기타의 뭐 여성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모델 창업업종 아이템입니다. 근데 아이템은 사실은 지금은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요새 잘 나가는 아이템이 뭡니까? 그런 거는 추세상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할 때 대박나는 아이템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진짜 탁 까놓고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그 아이템을 알면 여러분들한테 일러주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제 식구들을 감싸주겠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사면 대박납니다.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은 왜 자기가 팔겠어요? 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아이템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이템 찾아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떤 뭐 자본을 투자해서 또는 꿈 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발명가적인 접근뿐이 없습니다. 발명가적인 접근. 이 발명가적인 접근도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리뉴얼 재창조의 형태로 지금 접근을 많이 하시죠. 여하튼 아이템은 객관적으로 성공하는 아이템은 없지만 성공하는 아이템을 찾아낼 수는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사업장과 네 번째가 조직입니다. 조직.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업성 분석, 사업 수행 능력, 시장 분석, 재무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렇게 진행했던 오프라인적인 부분을 온라인에서 그러면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고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 설비, 인원, 원자재를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유통업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온라인 유통에서 전환을 시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자본은 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금을 뜻해요. 자금. 자, 두 번째 인원은요. 자기의 능력인 마케팅 능력을 뜻하고요. 조직력을 뜻하고요. 세 번째 원자재 아이템은 말 그대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제품을 사지만 콘텐츠의 내용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할 때는 이미지를 봅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 수용 능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마케팅 능력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온라인 유통업을 해야 되는데 웹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지금 내가 배워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 사업의 안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라인 스킬을 배우는 꼴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웹 디자인 수행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기획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웹 디자인 수행 능력 아웃소싱 해도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내 가족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외부적인 전문 업체를 맞춰도 되는 아웃소싱을 해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더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이트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그 디자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이루면 크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외주를 줄 수 있는 영역인데, 자, 보시면, 자, 크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크몽.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자, 내가 지금, 상품 페이지를 올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요. 회원가입은 뭐 별개로 하시고요. 여기서 상품 페이지라고 치시면, 자, 이렇게, 나름 전문가들께서 상품 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 속에서 내가 지불할 가치만큼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과 외주를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품 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아이템과 더불어서 아이템 관련된 기획력이다. 기획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웹 디자인 부분을 일부 극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왕 들어온 김에 하나만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몽이나 하고, 자,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망고보드입니다. 망고보드. 자, 이렇게 치시면, 자, 요 사이트인데요. 요 사이트는 무료로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이미 템플릿이라고 해서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영상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만드는 방법이, 자, 한글 정도 쓰시면 웬만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한글이나 한글 워드 정도 쓰실 정도면 웬만큼 다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시고요. 잠깐요. 그러면 다시 교환으로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이트 들어가면서 이런 동영상 생방송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연결이 좀 안 되는 건데,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됐다. 자, 화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왔습니다. 좀 한참 지나야 되겠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또는 한다, 온라인 유통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이템, 자본, 앱 디자인, 마케팅, 수행 능력이 필요한데,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마케팅과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외주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의 능력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쓰시면 되니까 이 마케팅력과 또 하나 아이템 수용력,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케팅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을 찾는 겁니다. 또 하나 경쟁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마케팅 수용을 하기 위한 아이템 서칭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경쟁자, 그 다음 고객을 분석하는 건데, 간단하게만 좀 제가 테이블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교환에도 좀 내보였지만, 이렇게 아이템을 정리를 해보면 온라인 창업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템명, 근데 제일 중요한 고객이 치는 아이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패션이다 이러면 팔리지 않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면 여성 패션 또는 여성 니트,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키워드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기록물입니다. 그때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제조하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사입을 들여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템을 만든다, 제조업이 강한 거고요. 아이템을 들여온다, 유통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유통업을 할 때 도매업체와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제조업체하고 어디가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온라인 쪽에서는. 사실은 단타성이고 최적화되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생산업체가 우월한데 회전력에 있어서만큼 도매업체를 우위로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은 도매업체와 선우선 거래를 하다가 자기에 맞는 최적화된 아이템이 되면 생산업체와 거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업체가 좋다, 도매업체가 좋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창업 상황에 맞게끔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매업체나 또는 이 생산업체를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물건을 받을 거냐라는 거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온라인 도매업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이러한 구글이나 들어가셔서 도매업태 또는 도매업종, 자, 그 다음에 또 패션 도매업 이렇게 치시면 이런 사이트들이 뜹니다. 도매국, 오너클랜, 도매토피아, 제이샵. 자, 이런 데서는요, 상품이 없어도 됩니다. 즉, 이 안에 있는 도매업자들의 상품과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내가 채널을 열어서 등록을 해서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 마진은 굉장히 낮죠. 수익 마진은 낮을 수밖에 없죠. 제가 손 들고 코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를 찾아요? 직접 유통 도매를 찾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도매라고 하거든요. 또는 총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판매하는 도매를 찾던가 아니면 제조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조업체의 한계성이 뭐예요?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도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추천드린 거는 오프라인 도매 업장을 좀 찾자는 거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첫 번째가 동대문 시장, 두 번째가 남대문 시장, 세 번째가 혹시 자파하시는 분들은 화곡유통상가라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화곡시장이 아니고요. 화곡유통상가라는 저쪽 화곡동에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데 자파 부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패션 자파는 동대문 시장, 신발, 장난감, 일부 문구류도 신설동과 더불어서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아동복이나 비즈 액세서리, 귀금속, 그 다음에 해외 물품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남대문 수입상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사실 극단적으로 선글라스를 국내에서 생산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선글라스를 그래도 저가에, 반 이상 저가에 그 브랜드 있는 걸 사려면 남대문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이제 찾아내셔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집성촌이 되어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파들, 장난감이라든가 RC카,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위치되어 있는 것.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유통 물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연말 되면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주는 뭐 학용품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 화곡 유통상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도매 시장을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물건의 아이템에 대해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템의 가격 우위라든가 그 다음에 마진, 그 다음에 재구매율 높은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부 고객층을 상대로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뭐 포장이 쉬운 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요. 이 아이템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아이템 트렌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템 트렌드 분석을 할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고요.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두 트렌드 사이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아이템이 도입, 성장, 성숙, 세태기 또는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확보할 수 있어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죠. 이 경쟁 우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적인 우위가 있고요. 하나는 제품의 차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시되 공예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뜨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용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차별화 우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현재 소비자는 소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로서 거래를 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찾는 거,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경쟁 우위 그 차별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한 장의 종이에 담아요. 그게 뭐죠?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 쓰라고 얘기를 하면 털컥 숨부터 맡겨요. 왜요? 뭐 10장이 아니라 20장, 30장 써야 되니까. 그런데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창업에 있어서 실패율이 높은 이유를 저희들이 리서치를 해보면 65%가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창업률이 굉장히 높죠. 성공률이. 그 친구들은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씁니다. 그러다 보니 뭘 가질 수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다는 가추산력인 기획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작습니다. 왜?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표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여러분들이 그 기업가 정신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교육을 들어가시면 반드시 듣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사업계획서를 한 장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한 장으로. 즉, 내가 아이템이 있을 때 고객은 누구고 고객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 니즈와 원칙을 원하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쓰는지, 또는 그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망을 어떻게 갖는지, 이거 몇 글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수익을 내올 수가 있죠. 그래, 매출을 일으킨다, 매출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자원이 있어야죠. 자원, 그 다음에 활동이죠.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죠.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돈이죠. 그래서 비용으로 산출. 요것만 쓰면 내 사업의 성공 가치를 일정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검색을 하셔서 반드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성공력을 높이는 건데, 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죠. 자, 이게 원페이지 사업계획서 형태입니다. 자, 먼저 기본 계획에서는 아이템 선정,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검토, 회사명, 브랜드, 사업자 등록, 도메인 관련해서 한 장을 쓰고요. 자, 진행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실제 내용이죠. 실제 내용. 이 아이템이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자, 또 어떤 채널로 판매할 것인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쇼핑몰이다, 아니면 블로그다, 아니면 카페다, 이런 것들의 매체를까지도 1차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계획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 광고 부분들을 가지고 고객과 접근을 갖는 거죠. 접촉을. 이 부분이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3페이지 됐죠? 마지막으로 요것의 총괄적인 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이 4장이라도 최소한 4장이라도 쓰죠. 자, 근데 사실 이 4장짜리가 아니고 요거 장수가 보통 우리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는요, 아래 한글로는 7장에서 9장, 그러니까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글씨 포인트는 최대 13포인트예요. 최대. 너무 커서도 안 되는 거죠. 제목창 빼놓고 12포인트와 13포인트 해가지고 7장에서 9장에서 13장 정도가 기본 제출이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PPT로 한다 그랬을 때는 보통 15분짜리의 발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짜리 발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정도 요 정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래 한글을 PPT로 작성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담아야 될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곳에서
분석하는 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야, 얘한테 내가 투자해도 되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라는 부분을 시장성, 기술성, 그 다음에 경제성, 수익 가치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쟁자 분석을 했다면 세 번째, 내 물건을 누가 살 거냐는 거죠. 내 물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물건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매체 채널이 전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이대가 많은 편차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홍보 매체로 뭘 쓸까요? 페이스북, 인스타 씁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서 60대 그 사이까지는 뭘 쓰느냐? 카카오하고 밴드를 씁니다. 나는 밴드를 써. 예를 들어서 나 50대 중반이야. 내 제품이 뭐 예를 들어 음료수야. 근데 고객은 20대 층의 고객이야. 근데 나는 밴드를 써.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쓰는 매체가 아니고 누가 쓰는 매체? 고객이 쓰는 매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측 분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멘토링이나 컨설팅 할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당신 고객이 누굽니까? 고객이 뭘 원합니까? 그럼 우리 고객은요, 옷이기 때문에 2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나는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층을 이렇게 요소별로 분석하는 걸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켓 시장을 만드는 거죠. 1시장, 2시장. 예를 들어서 19세에서 23세의 고객층이다, 나이층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직업은 뭐겠어요? 사실 오프라인이었을 때는 이거 마치시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대학생은요, 일반인하고 같은 나이대 일반인하고 틀립니다. 전혀 사고가 틀려요. 대학생 특징에 맞게끔 제품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매체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세그먼트 타겟팅이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아까 사업계획서 대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써라, 림보드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고객층 세그먼트도 좋지만 그거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고객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것이다. 고객 페르소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 고객 중에 가장 정확한 고객 한 명만 채택하는 겁니다. 한 명만. 자,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35세의 주부다. 그래서 그 주부 이름을 지어줘요. 주부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제 가정용품이겠죠. 보통 뭐 유아용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지어주고 김주부. 그 다음에 나이는 35세. 직업은 전업주부. 성격은 굉장히 부드러워. 품을 수 있는 분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로로 해서 구매를 해? 자, 매장에 가서 옷 안 사요. 1차적으로 어디서 사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매장을 가요. 쇼루밍족이라고 하는데, 자, 인터넷 정보 검색로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블로그로 가요. 이런 것처럼 이 고객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서 이들의 경로를 하나하나 잡아냄으로써 내가 접근하는 마케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본안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하버드대에서 쓰는 고객 페르소나 기법이에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씁니다. 수업 시간에 전지를 갖다 놓고 대학생들한테 창업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진행하는. 물론 이제 이건 비즈쿨에 썼습니다. 고등학생들 교육할 때 쓰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고객층을 분석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그 페르소나를 구분을 하고 그다음 세그먼트를 해서 타겟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구매 이유나 구매 시점, 구매 장소 이것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 남자 여자인데 자, 요 그림이 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전 세계 공통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자, 백화점에 간 그림인데요. 백화점에 가면 전 세계 공통적인 남자들은 소파에서 앉아있는다. 1시간 이상은. 이유는요. 쇼핑에 대한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에 대한 접근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 문구적으로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만 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꼭 반드시 심리학, 그 고객 심리학하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요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뇌과학도 지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과학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 할 때인데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사물, 스탠드가 있는데 사물을 찍을 때 나는 사물을 찍을까? 아니면 그 사물하고 나의 얼굴 같이 보일까?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는요, 사물만 찍는답니다. 이에 반해서 여자는요, 자기 얼굴이 나오게끔 사물을 찍는답니다. 셀피 또는 셀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성 고객이었을 때는 이렇게 바이럴을 해야 돼요. 사진을 찍을 때. 비록 내가 남자라도. 반대적으로 남성용품을 한다 그러면 제품의 특성이 더 중요하지 거기에 있는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가 남성들의 그 제품은 하나뿐이 안 신죠. 이에 반해 여성들은 어때요? 날씨, 계절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게 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다른 뇌과학을 해야 되고요. 이 뇌과학과 더불어 또 하나는 트렌드 분석한 내용을 갖다가 도움이 돼야 되겠죠. 자, 이 D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MC. 그러니까 우리 그 자료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매년 어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쓰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하는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기본적인 준비는요. 이 준비가 있어야지 내가 들어갈 곳에 매체를 선택하고 들어갈 곳에 매체 바이럴, 홍보를 또는 광고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아이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별 데이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웹문서 마케팅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요. 자, 이렇게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 단계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온라인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온라인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채널은요, 오프라인 채널을 비대면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그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특징이 됐는데, 자, 비대면 거래가, 자, 젊은 층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확장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시장으로 복합화되어 있죠. 이걸 옴니채널이라고 합니다. 옴니채널. 두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혼용되어서 운영되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축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 오프라인 유통은 이렇게 될 거예요. 백화점, 할인점, 매장, 로드샵. 이거를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자, 노점상이라든가 거리 마켓을 갖다 우리는 오픈 마켓이라고 하고요. 매장 창업을 갖다가 우리는 쇼핑몰이라고 하고요. 자, 쇼핑몰 중에서 대형몰을 우리는 종합몰이라고 하고요. 이 대형몰 중에서 가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공동구매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오프라인의 매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매체를 활용할 뿐이다. 온라인 매체를. 그런데 이 매체를 이 두 가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죠. 그 다음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주는데 온라인은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입된 것이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SNS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홍보 광고까지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픈마켓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옥션, G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거,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어, 카카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 5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중에서 가장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해외 시장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비슷한데 라쿠텐, 타오바오, 알리바바, 이베이, 아마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핑몰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마존과 이베이고요. 자,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저기 오픈마켓처럼 상품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또 하나 이제 이베이가 또 그런 경우죠. 아까 아마존하고 이베이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겠다? 반드시 아마존과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일본이요. 일본. 또 동남아도 있거든요. 동남아 계열. 이런 부분에 해외 시장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굳이 제가 물건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채널들에 입점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합화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본 플랫폼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업종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패션 업종이다. 여성 패션 업종이다.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기업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기업 사이트. 그런데 우리 집이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동네 장사만 해. 이럴 때는 사이트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사이트보다도 실무적으로 떡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 창출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블로그하고 오픈마켓 이것을 쓰는 게 더 낫지 굳이 뭐 250만 원 들여가지고 사이트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업 업종, 즉 아이템에 따라서 기업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기업 브랜드 사이트 형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업 블로그나 또는 카페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이 커뮤니티를 보조해주는 실제로 고객과 직접 응대하는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해서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 다음 카카오, 핀터레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형태로 되어진 페이스북, 그 다음에 플러스, 카카오 플러스.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는 밴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겠죠. 자, 요것을 적절하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웹 디자인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미지, 동영상, 지도, 키워드, 이 SEO를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가 찾아주는 검색 키워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모티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의 채널과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객들한테 보여주죠. 그걸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가 웹사이트가 될 수 있고 또한 아까 포털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동영상 같은 게 유튜브, 네이버 TV, 뭐 아프리카, 카카오 TV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자, 기타 커뮤니티의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해서 블로그, 이런 미디어가 되는 거죠. 블로그, 또는 카페,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시험을 낸다고 이런 문제는 내죠. 왜 쇼핑몰을, 뭐가 좋길래? 라고 했을 때,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적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투자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온라인 기업들도 생존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로 온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고객 응대가 굉장히 힘들고요. 배송, 그 다음에 또 홍보 광고비가 우리 흔히들 온라인 측에서는 노가다라고 합니다.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힘들게 매일매일 작업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초기에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시작하기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작할 때는 좀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승산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경로를 보신다면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초기에 초보 창업자다. 그랬을 때는 먼저 아이템 선정하고 오픈마켓을 먼저 해봐라. 즉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G마켓을 일단 접근해보고 이 몇 건이라도 판매를 해보면서 그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상품이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 뭐를 구축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미 저는 오프라인 점포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슈퍼도 좋고요. 아니면 옷가게도 좋아요. 지금 현재 좋으면 부동산도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매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주가 될 수 있거든요. 홍보가.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을 위한 홍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플랫폼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몰 마케팅이나 오픈 마켓을 진출을 하시면 판매망도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오픈 마켓과 쇼핑몰의 차이를 잠깐 보면요. 오픈 마켓은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물건 하나로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자, 이에 반해 쇼핑몰은 최소한도 40가지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이 작으니까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아이템 선정하고 나서 오픈마켓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아이템 수가 적어도 접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잠깐 볼게요. 쇼핑몰 창업은 사업준비, 아이템, 사업계획서 쓰셔야 돼요. 도메인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쇼핑몰 구축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하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에 반해서 오픈마켓은 어때요? 사업 준비하고 바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요.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초기 창업이었을 때는 그냥 사업 준비하고 바로 오픈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연습을 한다라고 이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픈마켓 시장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어디냐면 옥션 11번가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 자, 여기 카카오 스토어도 올해부터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 스토어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제품에 따라 틀리긴 해요. 전자제품을 하겠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고 옥션 11번가 하셔도 돼요. 그런데 패션 하겠다. 또는 잡화 하겠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고 지마켓 11번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현재는 거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받지 않고 다만 그 지식 쇼핑에 올려준 가격 비교의 2%고 그다음 기본 수수, 카드 수수 3.57%. 또 하나는 올해 연말까지는 500만 원까지는 그 세무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어를 스마트 스토어를 일단은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천이고요. 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오픈마켓은 먼저 제품 사진 촬영을 하고요. 제품 아이템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듭니다. 상세 페이지를. 썸네일 이미지는 조그만 그 영역의 이미지를 말하고요. 더불어서 썸네일 이미지 길쭉한 이미지. 여러분 블로그 해보셨다면 블로그에서 대표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고요. 그 안에서 글을 쓰잖아.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글을 쓰는 내용물을 우리는 세부 페이지, 상세 페이지 또는 랜딩 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는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보정을 하게 되죠. 이때 보정하는 툴이 이제 포토샵이나 뭐 기타의 블라블라 기타의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도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가끔 드립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오픈마켓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자,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이때 구매자는 돈을 입금하고요. 저는 돈을 못 받습니다. 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해야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사면 물건 잘 구매하셨죠? 혹시 체크, 구매 후기나 구매 결정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이걸 에스크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 중에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인 오픈마켓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 단계와 상품 등록 단계, 정산 단계,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으로 해도 돼요. 개인 아이디로 해가지고 일단 임시적으로 판매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라이브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광고 고객의 82%가
네이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부, 맘카페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주부층이었을 때는요. 자, 다음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도. 그래서 다음이냐 네이버냐는 것은 고객층이 구매하는 제품과 고객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수수료가 싸다. 뭐 5% 미만이고요. 근데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8에서 16%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품이 많이 되어졌을 때 그때 진출해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스마트 스토어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제품 수가 쌓이겠죠. 그래서 상품 수는 보통 40에서 70까지 정도, 카테고리는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기간은 최소 3개월 정도. 자, 그 다음 오픈마켓 비용은 3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준비되어지면 쇼핑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쇼핑몰에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 사이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을 통해서 쇼핑몰을 보통 만들어요. 근데 원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홈페이지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워드프레스라는 거로 해가지고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형 쇼핑몰 구축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요 3가지 사이트를 많이 추천하는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솔루션을 선택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지 잠깐 찾아보죠. 자, 최초의 단계는 아이템 선정 단계입니다. 자, 시장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흐름 분석하고 경쟁 사이트 분석하고 인터넷 시장 규모를 파악해서 아이템을 확정 짓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잡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단계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여러분들이 뭐 잘 꾸며놓고 잘 푸싱을 하더라도 사지 않습니다. 왜요? 고객의 눈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이 그만큼 100명이 오잖아요. 고객은 뭐 흔히들 그렇게 해요. 고객은 왕이다? 아니다. 고객은 신이다. 아니다. 고객은 와이프다. 나하고 친밀하게 계속 같이 가야 될 동반자다. 마지막으로 고객은 외국인이다. 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객은 답이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데 이때 자기 분석하고 시장 트렌드 분석하고 그 다음 각종의 뭐 유통업이었을 경우 TV 시청도 필요하고요. 영화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책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템 차별화, 소비자층 차별화, 웹사이트 차별화해서 사이트를 구성한 기본 계획. 그래야지 성공 가치를 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적으로 여기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화곡 시장 이 종로 상가야. 종로 시장. 종로 시장. 보통 이제 종로 입구에서 저쪽 그 청계천 끝까지가 저 전체적인 포진 시장인데 이 밑이 퇴계로인 남대문, 이 중앙이 동대문. 여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김포공항과 가까운 데가 화곡 시장이죠. 자, 그리고 도메인. 아까 제가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브랜드 네이밍이 결국엔 고객이 아는 키워드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지어서 고객한테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준비한 자료를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쇼핑몰 제작을 하는데 쇼핑몰 제작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도메인. 아까 말씀드렸던 따따따.뭔 이런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 아이디는요 3개까지 무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중에 아이디 하나를 사업용으로 쓰실 때 여러분 대표 전화번호로 쓰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걸 도메인으로 설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객은 내가 어떤 업종을 하든 내 전화번호는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접근을 하겠죠. 기본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설정은 쇼핑몰 구축을 합니다. 이 쇼핑몰 구축이 아까 그 카페24, 고도몰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초기에는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쇼핑몰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또는 카카오 페이지 쓰셔도 되고요. 워드프레스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인데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작업하고 하나의 입혀서 하나의 사이트를 오픈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올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보통 외주를 주는데 한 60에서 6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돼. 이거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데몰이었을 경우에. 이게 독립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서버에 자기가 프로그램을 안치해서 모바일용과 웹용을 만든다. 자, 이랬을 때는 보통 6,700에서 2,500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이트 만드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인데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증,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고요. 그 다음 카드 결제란 피지사 결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인데모를 쓰면 이거는 자동으로 서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긴 한데, 개별 독립몰로 했을 경우 이걸 하나하나 다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가 있죠. 개인으로 봤을 때. 자, 세 번째가 이제 법인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좀 말씀드리면, 간이 사업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좋습니까? 간이 사업자든 일반 사업자든 그 상황에 맞게끔 틀립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했을 때는 간이 사업자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다 일반 사업자, 임대업 같은 경우 이런 것 좀 특정적인 거 빼놓고는 일단 소규모였을 때는 간이 사업자가 좋습니다. 이 간이 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웹사이트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되죠. 이 디자인할 때 벤치마킹하는 사이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경쟁자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그 사이트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 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그 사이트들, 스타일닷컴이라든가 또는 뭐 쇼핑몰 서치, 그 다음에 오데이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좀 잘 되는 사이트를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경쟁자라든가 제3 네, 알아요. 4시. 네네. 왜요? 휴식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이 끊겼는데, 어디까지지? 이 사이트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세 페이지와 쇼핑몰 메인의 레이아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쇼핑몰 메인의 레이아웃은 외부의 웹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는 상품 페이지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페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부적인 페이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크몬과 이런 기타의 사이트를 알려준 것도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 와서는.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서울 경기 지역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답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물건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혹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아름다운 미녀를 갖다 넣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걸 넣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처럼 상품 페이지는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 팔리는 상품을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그거를 너무 멋지게 만들었다고 좋으면 그건 광고예요. 광고 배너라고 해서 별도에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초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상품 페이지를 만들면 됩니다. 이때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컬러 마케팅하고 업종별 상세 페이지 특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인증 마크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 후기,
그 다음에 위치, 왜 생산자가 누구인지. 자,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표현 방법.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 뭐 거의 한 달 동안 그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다 귤만 했어요. 먹음직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먹음직.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기쁘게도 이런 것처럼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느낌을. 또 하나, 생물은 반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우리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업체 브랜드가 중요하고요. 인증 마크가 중요합니다. 인증 마크가. 세 번째는 의류 잡화했을 땐 트렌드. 또 요새는 CE 마크라고 해서 이제 인증 마크, KC 마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이즈. 실측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 컷이 좋은 거고요. 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 요새는 이제 가성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이 편리한 AS 부분, 남성들이 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트를 만들 때 이 댓글, 구매 후기에 철저한 응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추후에 판매 상품에 연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매 후기 초점도 맞춰줘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오픈하기 위한 전 단계죠. 배송, 그 다음에 고객 관리에 대한 AS 시스템, 그 다음 홍보 준비, 명함이라든가 뭐 기타. 자, 명함? 저는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명함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거에 어느 정도 아이템이 나오면 일단 브랜드 만들고 명함을 찍으라고 그래요. 500장 만드는데요. 12,000원에서 17,000원 뿐이 안 됩니다. 버리세요. 근데 500장 쓰면요. 실제로 사업 명목으로 쓴다 그러면 2년 걸립니다. 이거 하나씩 배포한다. 1년 안에 해소해야 될 거예요. 자, 그것처럼 15,000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 명함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반드시 만들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을 운영을 합니다. 이 운영할 때 포털 사이트 선정하고 각 그 시스템에 맞게끔, 미디어에 맞게끔 홍보, 광고, 계획, 수립 이 부분이 진행이 되죠. 자, 배송 시스템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지금은 배송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그 솔루션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장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게 배송 시스템입니다. 당일 배송해서 다음날 도착하는 거 있죠?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송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하시고요. 우리가 택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오프라인 교육이었으면 나옵니다. 택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비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택배사를 선정을 할 때는 자주 자주 올 수 있는 코스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건수가 많으냐 적으냐 라는 부분인데, 보통 요새는 200건에서 300건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700건에서 1000건 기준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규모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균 가격은 2,500원에서 3,500원 정도 되는데, 자, 이거를 집단화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아주는 물류센터 비슷하게 몇 개 업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택배비 백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수익을 내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운영할 때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다시 서머리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도메인은 보통 이제 22,000원 정도, 법률 신고 비용 한 피지사 신고까지 해서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 했을 때는 통신 판매 신고할 때 45,000원 내야 됩니다. 좀 금액이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해서 한 2, 30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요. 검색 엔진은 등록 비용이 없고요. 솔루션 임대 비용도 등록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솔루션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든다? 60에서 한 250 정도 가추산할 수 있고요. 또 초기 비용으로서 홍보 마케팅 비용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500만 원짜리의 매출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초기에 처음에는 10% 정도는 홍보비로 책정해 놔라. 홍보 광고비로 최초 오픈할 때
이렇게 맞습니다. 10% 정도는. 차후에 광고비를 줄이고 홍보를 늘리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를 위해서요. 늘리더라도 초기에는 게시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홍보 광고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품 구입비가 필요하겠죠. 물품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나 뭐 이런 건 기타고, 자, 기자재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여러분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 노트북이나 PC나 뭔가는 하나 있을 거야. 그런데 모바일은 안 됩니다. 모바일은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PC 정도는 한 대 있는 게 좋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쓰기 나름이니까. 더불어서 디카도 좀 일부 필요합니다. 디카. 그 다음에 조명기구를 세팅할 수 있는 한 5만원짜리 미만, 25,000원이면 데려보고, 디카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쓰셔도 되는데 좀 해상도 높이시려면 중저가 뭐 DSLR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박스 제작비 이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겁니다. 총 합해보면 물건 구입비만 빼면요, 한 200~300에서 500 정도 사이. 그래서 소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가야 되겠죠. 시장에 나가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매 채널. 판매란. 아까 얘기했어요. 오픈마켓, 쇼핑몰, 커뮤니티몰, 그 다음에 SNS,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오프라인과 또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블로그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블로그 마켓이라고 해서 거기에 결제사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결제사, 피지사하고 연결 못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연결을 하면 되죠. 다 무료니까. 이 블로그 마켓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왜? 카드 결제를 위해서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 채널을 나의 아이템 맞게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 광고 채널이 있습니다. 광고 채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 그 다음 스페셜 링크, 그 다음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을 광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광고 라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효과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키워드 광고보다 웹문서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웹문서 광고가 뭐냐면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모바일의 동네 광고라고 있어요. 동네 점포에 쓸 경우에는, 오프라인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에 보면 동네 광고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라인이다. 여기 소리가 너무 커요. 홍보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세 가지가 곱하기로 판매, 광고, 홍보가 적절하게 혼용이 돼서 판매가 되면 매출하고 연동이 돼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채널을 쓸 때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의 키워드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통의 업종의 주 키워드를 우리는 대표 키워드라고 하고요. 자, 관련해서 보여주는 키워드를 다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중에 내 거와 더불어 같이 있는 걸 연관 키워드라고 하는데, 사이트를 잠깐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를 좀 들어가면, 자, 네이버에 딱 들어가셔서요. 뭐 본인이 치고 싶은 거 한번 쳐보세요. 혹시나 지금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패션을 친다, 그럼 구두를 친다 라고 치면 맨 위에 상단에 파워링크라는 게 뜹니다. 파워링크. 이게 키워드 광고입니다. 키워드 광고. 클릭당 광고라고 하는데 코스트 퍼 클릭 형태로 되어지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CPA나 CPC라고 클릭이나 아니면 과금 형식으로 진행되는 광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 광고들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밑에 쭉 내려오면 자, 요게 네이버 쇼핑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토어에 연결되어지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이제 기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분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 겸해서 들어가시면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구두 딱 쳤을 때 맨 위에 있는 구두를 대표 키워드라고 하고요. 그 밑에 쭉 내오는 키워드를 갖다가 자동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동 키워드. 또 구두를 치면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이런 것을 세부 키워드 또는 연관 키워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관 키워드. 그래서 블로그는 연관 키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 상세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서 이걸 가지고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영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 값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 키워드를 설정해서 네이버에서 플랫폼을 쓴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만 쓸 것이 아니라 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 지역 등록이요. 또 하나는 네이버 키워드 샵, 또 하나 네이버 모두, 네이버 오피스 이런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키워드 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값에 의해서 포털 사이트를 지워야죠. 자, 더불어서 네이버 키워드 조회했던 것을 여러분들 키워드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조회,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 그 다음에 네이버 데이터랩 요걸 통해서 키워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제가 표현했던 네이버 키워드 트렌드 그 다음에 네이버 마스터 사이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별도로 잡아낼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쓰시면 될 겁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추천드린 것은 자, 다시 사이트로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이템 스카우트. 자, 이 사이트인데 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아이템을 찾아낼 때도 좀 쓸모가 있는 사이트고 자, 이 카테고리 검색하시면 예를 들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 아이템이 지금 어떠한 동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패션 의류 하나 잡을게요. 여성 의류 코디 세트 자 해서 신규 키워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 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샵명이 지금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 키워드를 쓸 거냐 말 거냐 자 이거 총 검색 수가 20만 명이에요. 상품 수가 2,000개야. 그럼 경쟁 강도는 굉장히 낮겠죠? 그럼 이 키워드 써도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자 블라우스라는 거는 18만 개가 이제 검색이 되는데 상품만 680만 개야.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는데 여기서 승산이 없어요. 그럼 블라우스를 하지 마라?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니트 블라우스를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접근하는 그러한 경험치를 넓히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사이트가 이 아이템 스카우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내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자, 키워드 수립하고 또 하나 진행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광고를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 홍보 광고를 할 때 유비용 광고가 아까 말한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이메일 광고, 모바일 마케팅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무비용 광고가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것들 또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진행하죠. 자, 이 두 가지는 기본 전제는요.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 엔진 등록. 네이버 검색 엔진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 이렇게 검색 엔진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면 이러한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 동시적으로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럼 고객이 어때요? 접근성을 넓힐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특히 네이버 쪽에서 넓힐 수가 있고요. 진행하면서 첨가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 그러면 네이버 모드 이거 무료 홈페이지거든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이트예요.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개별 브랜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외부 홍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제가 컨설팅한 기업들이에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 예약 시스템을 쓰세요. 예약 시스템. 이것도 공짜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예약 시스템을 써서 지금 예약하고 진행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이버 모드는 필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가 네이버가 아니어도 좋아요. 네이버가 아니어도 좋은데 네이버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가치에서 블로그는 필수적으로 운영해라. 홍보 라인에서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수작업인데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거의 매일매일 쓰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로직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안에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기업 홍보용으로 좀 쓰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드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제 스킨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제 블로그인데, 혹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안랩 치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면 거기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툴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쇼핑몰 과정할 때 웹디자인을 배우듯이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블로그 주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콘텐츠 만들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 운영 마케팅 수행 능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운영 계획서를 간단하게 좀 기재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블로거가 영향력이 가장 크죠. 컨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쓰는 방법. 사실은 블로그만 강의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실습까지 하면 5시간 이론적으로 한다 그러면 3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블로그가 어떻게 접근이 되고 왜 해야 되는지만 각인하시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실습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힘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반드시 블로그는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블로그를 기본 세팅을 해놓으면 이런 기본 설정, 꾸미기, 그 다음 카테고리, 통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꾸미기죠. 꾸미기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고요. 블로그 순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블로그 순위는요. 블로그 활동 지수하고 포스트 주목도 지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활동 지수는 그거예요. 기존에 내가 얼마나 많이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지 또는 다른 이웃들과 연동해서 많이 활동을 했는지 또는 검색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이 되고요. 포스트 지수는 뭐냐면 한 글을 쓸 때 글을 하나 쓸 때 키워드가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썼는지 이미지는 몇 개나 썼는지 키워드가 앞에 왔는지 제목에 키워드가 있는지 그 다음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몇 장 썼는지 거기에 동영상 집어넣는지 지역 지도 서비스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댓공스 댓글과 공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순위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웬만해서 어뷰징이라 그래서
블로그를 낙오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절하게 쓰시면 그만큼 효과가 반드시 나오는 게 이 블로그니까 혹시 온라인 창업을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블로그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학습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블로그 최적화 전략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블로그 지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운영기간, 포스트 수, 포스트 쓰기 빈도, 활동성, 링크, 자, 그 다음에 이웃수, 스크랩 수, 요게 이제 블로그 지수고요. 자, 이에 반해서 포스트 지수는 대공수, 주제어, 그 다음에 댓글, 키워드. 자, 요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콘텐츠 활용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순위를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순위 중에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는 저희 교육생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분들이죠. 뭐 황간의 농장이라든가 솔티의 떡 또는 기본적인 그 자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하다 보면 나이가 많다는 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 나이가 순위 말하는 58년 개띠입니다. 지금 반찬 가게 점포를 하고 계시는데 블로그 클릭수가 1000만 클릭이 높습니다. 블로그 저한테 배울 때 진짜 한글도 접근하기 힘들었었어요. 이 클릭도. 그랬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세요. 지금 더 잘하시고 TV도 몇 번 출연하셨고요. 지금은 반찬 가게를 2군데 부천 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정도로 이 블로그 하나가 이분을 키워놓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산성 있는 영역이고요. 이 블로그는 또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손발이 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자, 요 분야도 요것만 가지고 3시간 강의하잖아요, 보통. 자, 왜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객이 쓰니까. 고객이 다 쓰니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쓰면 어떤 고객이 내 아이템을 어떤 어플을 쓰느냐만 중요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50대 넘어서는 밴드 쓰고, 여성층은 카카오 쓰고, 30대 중반은 카카오 쓰고 페이스북 쓰고 20대는 인스타 쓰고 페이스북 쓰고 물론 이제 카카오톡은 전 연령대층 다 치고요. 자, 10대는 틱톡 쓰고 틱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이 SNS는 고객층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아이템의 고객이 그 층이 됐다 반드시 내가 쓰지 않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SNS를 하는데, 자, SNS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 투자 대비 비용이 적게 든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이 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SNS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고요. 카카오는 여러분들 점포 홍보할 때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 정도 하나 쓰셔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뭐예요? 비즈니스 툴이죠. 자, 요게 이제 카카오. 두 번째 페이스북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필수라고 보고요.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에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 자, 왜? 30대, 40대는 다 지금 페이스북을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쓰시는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잠깐만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요겁니다. 프로필은 개인 거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내 홈페이지. 그런데 내 역량에서 지금 시작해. 그러면 저는 추천드릴 때는 프로필하고 그룹하라고 합니다. 그룹은 모임이거든요. 모임. 우리 카페하고 똑같아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내 브랜드가 커지면 페이지를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광고하려면 페이지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광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광고하려면 페이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프로필과 그룹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위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페이스북 순위는요, 3시간에 한 번씩 순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3.3시간인데, 여기에 보이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여기가 뭐냐면, 친밀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또 하나, 얼마나 공유.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제 페이스북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만 떠요. 알 수도 있는 사람 띄워주듯이. 이것처럼 광고 홍보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또는 카카오 스토리하고 좀 틀립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 프로필에 뜨는 것은 보통 뭐다? 나하고 친밀한 관계.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불특정 다수와 팔로우십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핵심 카테고리고요. 자, 페이스북은요. 이렇게 연동해서 많이 씁니다. 유튜브하고 연동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아까 쿤인입니다. 쿤인. 동영상하고 영화하고 같이 한 형 페이스북하고 연동해서 많이 쓰고요. 자, 더불어서 자, QR코드하고 같이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죠. 이 이벤트 대표적인 회사가 이케아예요. 이케아가 페이스북 때문에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동해서 쓰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어플을 추천드린다. 자,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필수입니다. 이것도. 자, 대려 요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을 좀 덜 쓰고 인스타그램 써야 되는 게 더 옳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장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과 연계하겠다? 페이스북이 낫습니다. 인스타그램은요. 단타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 5분 안에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5분 안에. 내 글을 옮기면 해시태그 전략 이외에는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내 손발이다. 대신 텍스트 대신 그림으로 보여주는 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신선한 이미지, 카피, 해시태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감 있는 글들이,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무조건 해시태그만, 이걸 해시태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샵 집어넣는 거. 무조건 해시태그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시태그는 보통 30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부스러워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그러면 해시태그가 줄여버립니다. 그 본사에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시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순위 자체는 최신글보다 인기글이 먼저 뜹니다. 인기글이. 그것과 더불어 또 연동해 쓸 수 있는 게 유튜브. 제가 지금 유튜브 강좌를 하고 있죠. 이 유튜브는 이제는 필수가 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꼭 상업행위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좀 접근하셔서 일반 콘텐츠 뭐 편집하고 이런 거는 금방 하니까 일반 콘텐츠 작업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밴드인데 밴드는 특정층만 이루어져요. 저는 개별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층에는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찬 가게를 한다, 밴드 하셔야 됩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 이런 것처럼. 자, 기타 뭐 트위터, 뭐 QR코드, 자, 언론 플레이, 카드 뉴스 이렇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가적인 부분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빨리 요거는 넘기는 이거는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큼 더 가름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조금 뒷부분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할 때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자, 두 번째는 폰트, 세 번째는 음원. 요 세 개는 저작권에 반드시 걸립니다. 블로그든 카페든. 자, 벅스에서 내가 음원을 샀어. 블로그에 올렸어. 이거 걸립니다. 블로그에 올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올리시더라고. 자, 이런 것처럼 요 세 가지는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폰트와 이미지, 무료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강의 때문에 제가 사이트에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와 계시죠? 유튜브에서 잠깐만요. 자, 유튜브에서 이안랩 치시면 이안랩, 저가 지금 요새 교육 때문에 지금 2개 지금 올려놨거든요. 두 개 올려놨는데 이제 앞으로 그 부분만큼 계속 찍을 생각이에요. 이안랩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포토스케이프 쓰는 방법, 아까 이미지 쓰는 방법 있죠?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무료 홈페이지 있는 방법, 요 무료 이미지 방법, 요거 클릭하시면 자, 우리나라 무료 이미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밑에 댓글 보시면 자세히 보기 댓글 보시면 요 사이트는 다 무료입니다. 적절하게 강의하고 같이 보시면 무료 이미지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곧 있으면 제가 폰트도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보시다가 심심하시면 구독 해주시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내 거의 컨텐츠를 제대로 저작권에 안 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동영상 관련 그 어플들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줄인 거고요. 줄인 거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좀 이런 것이 보편화되면 다시 그때 기회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